내가 최근 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도 똑같은 논조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 이 환자분은 사실 이거 되게 자랑스러운 증례였거든. 나의 우리 강순국 소장이 와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막 작품 같은 거를 만들어낸 첫 케이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환자 처음 왔을 때 21년 12월 달에 이렇게 왔었거든. 이거 내가 신안들한테 되게 예시로 많이 보여주는 케이스라서 실장들은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구치부는 다 상실되어 있는 상태고, 파노라마 상태를 보면 전체부는 마모가 많이 됐는데 씹는 힘도 강하시고, 이 톱니처럼 이렇게 맞물리잖아. 난 이런 건 처음 봤어. 사실은 앞니로 저작을 하셨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분은 당 수치도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수술 들어가서 같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수술은 잘 못 받으시는 편이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개수대로 다 심고, 하악도 플랩리스로 심었어. 그냥 플랩리스로 심었을 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이 픽처의 깊이를 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아.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쉽진 않거든. 그래도 이 정도 깊이를 봤을 때야 이게 너무 얕다 혹은 너무 깊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이거는 딱 이퀴 타입의 이퀴 본 레벨에 딱 맞게끔 들어간 것처럼 보여. 파노라마 사진상에서는 이 상태까지 갔다가 우리가 고디같이 트레이싱을 하지. 이거는 지금도 하는 거잖아. 풀케이스를 할 때 우리가 모델 왁스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구치부는 지르코니아로 만들고, 이게 모델 상태지. 그 다음에 목업 요거를 만들어줘. 뻗띠랑 안에 실리콘을 짜가지고 이런 형태의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쭉 짜 넣었지. 넣어가지고 럭사 넣어가지고 위에 짜고 아래 짜고, 그 다음에 구치부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적응하시는 거 좀 보다가 프랩해가지고 세라믹으로 바꿔주고 전치부. 그래서 파이널이 요거였는데, 이게 완료가 된 게 22년 7월 달이지. 요 상태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잘했지. 나는 심지어 이걸로 발표도 했었어. 요게 되게 과정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2년 7월 달 문제점들을 설명을 하자면, 전치부를 다 묶었어. 이때 전치부를 다 묶은 이유는 이가 가뜩이나 짧기 때문에 나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때의 마음이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6전치를 아마 묶었을 거야. 하악도 다 묶었고, 이게 프랩한 사진이거든. 우각 부분이 조금 보기 싫긴 하지만 어쨌든 치아가 조금 치관이 짧기 때문에 잘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봐서. 그 다음에 페리오가 안 좋잖아 이분이.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도 보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 페리오 자체가. 이거는 목업 상태의 PMMA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막 녹기 시작해. 여기도 녹았지. 1년 만에 1월 달에 보니까 많이 녹았어. 이분이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 게, 이분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오시는 분이 알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오셔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야. 녹아내려 전체부를. 그래서 많이 망가진 거 위주로 또 임플란트 심고 버티다가, 나도 마찬가지로 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뜯어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쉽진 않거든 환자한테. 결국에 앞니가 다 망가졌어. 알지? 이분 앞니 다 빼가지고 결국에 다시 임플란트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상악이 풀이 돼버렸어. 근데 문제가 최근에 우측에 임플란트 찢어져서 오셨지. 10번 때 보철이 빠져서 오셨었는데 비교해서 보여줄게. 이게 7월 4일, 이게 9월 30일, 이거 6번 5번 여기 사이 많이 녹았지. 7월 4일 2달 만에. 이거 2달 만에 이렇게 녹는 일 없어. 이거 파노라마 딱 사진 찍었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요렇게 심하게 녹는 경우, 2달 만에 이만큼 녹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뭘 생각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거 픽처 티어링이지. 임플란트 찢어진 거야. 임플란트 찢어진 거 여기 사진으로 안 보이지?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PMMA로 이걸로 봐야 돼. 보이지? 찢어진 거. 근데 이 환자가 앞니를 저렇게까지 무는 정도의 교합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 사실은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이거를 빼가지고 임플란트를 다시 했지. 그래서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포인트가 아니라 깊이에 맞춰가지고 다시 다 심었어. 여기 봐봐. 왼쪽도 그래. 왼쪽도. 나는 임플란트가 오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임플란트 신고 나면 이분은 사실은 4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4년밖에 안 됐는데 임플란트 주위염이 이렇게 심하게 녹고 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요즘 드는 생각이랑
내 요즘 컨셉이랑 4년 전 컨셉이 되게 많이 달랐구나라는 생각을 이 케이스를 보면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때만 하더라도 나는 임플란트를 똑바로 심는 데는 되게 자신 있었거든. 나는 원래 그 멀티 임플란트를, 요게 이제 메지오 디스탈 이 패스 맞춰가지고 심는 거는 자신 있어. 수술방 들어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이거 안 맞으면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할 정도로 되게 이거 신경 많이 써. 내 1번 조건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임플란트 패스 똑바로 맞추자. 패스. 요즘은 4년 전 컨셉과 지금 나의 컨셉을 비교해서 보면 두 번째 달라진 것, 깊이. 본 레벨에서 2mm 깊게 심는 게 요즘은 내 컨셉이에요. 요즘의 컨셉. 이때도 깊게 심으려고 생각은 했었으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랫리스 같은 경우는 이 깊이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다. 깊이, 뎁스라고 해야 되겠지. 이 깊이가 2mm 더 깊게 들어가면 좋은 점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교합력을 임플란트 픽처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 감당을 해야 되지. 그 감당하는 부분이 픽처 탑에서 2, 3mm라고 이야기를 해. 픽처 탑에서 2, 3mm의 응력이 집중이 돼서 만약에 주변에 잇몸뼈가 녹기 시작한다, 혹은 뭐 조금 망가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임플란트가 2mm 정도 더 깊게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보호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된 것 같아. 2mm 깊게 들어간다가. 또 하나, 이 보철물의 출현 윤곽, 이머전스. 이 컨셉의 보철이 이때 당시에는 나도 아무 생각도 없었고, 이게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요거 임플란트 시작점이 여기가 있는데 어벗이 일단 거의 안 보이지. 이거는 우리가 인상을 체득해 가지고 기공소에 모델을 넘기면은 커스텀 어벗을 이용해 가지고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각도를 정한 다음에 그 위에 보철물을 올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랑 기공소장이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요즘은 아예 다른 컨셉으로 하고 있거든. 이 부분을 우리가 엠브레저라고 하잖아. 이 부분에 잇몸을 꽉 막아 놓으면은 잇몸이 망가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 이거 확률의 문제긴 하지만 망가져서 오는 보철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내가 환자한테 설명하는 숨쉴 구멍을 다 막아놨어. 그리고 이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방사형으로 펼쳐져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은 녹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지금 다 막아놨지. 실내로 이 환자도 여기 임플란트 들어간 지가 3년 됐나 4년 됐나 그쯤 됐거든. 한 3년 됐거든. 이런 형태의 보철물이 이 주변에 잇몸이, 이 점막 부분이, 이 부분이 건강한 상태라고는 누구도 안 보이지. 빨갛잖아. 건강하지 않은 상태거든. 나는 이게 보철물의 형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즘 멀티 케이스에서 전부 다 SNUC 쓰지. 점막간 통부는 어벗이 얇게 통과하는 게 무조건 맞는 것 같아. 슬림하게 통과하는 게. 슬림하게 통과를 하고 위에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조정을 하는 건 지르코니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내가 환자한테 그 다영이나 팀장이나 아니면 실장급들은 알겠지만, 이거 내가 2키 아니면 1mm 언더라고 너를 이야기하지 항상. 2키 아니면 1mm 언더. 뭐가? 어벗의 탑의 위치가. 근데 이건 아마 1mm 언더, 1mm, 2mm 언더였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지르코니아가 이렇게 얇게 통과하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엠브레저 확 따버림. 이 다 끝나고 나서 판호를 찍으라는 이유가 내가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보철이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프로파일이,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형태가 적절한지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환자한테. 이거 보려고. 이게 우리가 제일 최근에 들어간 이것도 우리가 만든 거고 이것도 우리가 만든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이게 좋다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이거 대형 치과들, 임플란트 되게 많이 심는 치과들, 한 달에 막 3,000개, 4,000개씩 심는 치과들, 엑스레이 볼 일이 꽤나 있거든? 엑스레이 볼 일이. 왜냐면은 그 환자들 다른 치과 충치 치료하려고 동네 치과 가잖아.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보면 전부 다 이렇거든. 이렇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눌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잇몸이 아직 자라고 오르진 않았지만 이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거든. 이거는 이 부분 요렇게 파놓으면은 여기 음식물 끼지 않겠어? 그치, 여기 음식물 낄 거야. 환자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 이 부분은 치간 칫솔로 관리를 한번 합시다. 이걸 안 끼게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을까? 엠브레저를 확 열어가지고 임시치아를 만들면 되겠지. 임시치아를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치은의 변화 양상을 본 다음에 걔네들이 성숙이 됐을 때 최종 지르코니아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좋겠지. 그러면 처음에 이가 들어가도 음식물이 낀다라고 이야기 안 할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얘는 예상의 범주잖아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 컴플레인이 음식물 낀다로 끝나지만, 이거 껴가지고 불편하다로 끝나지만, 이게 앞니면 어떻게 돼? 이게 앞니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 트라이앵글.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최종 보철물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앞니는 PMMA를 거치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요즘의 컨셉이 이 보철물의 형태인 것 같아. 물론 여기 임플란트를 아주 잘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이거 너무 좁지 간격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런 형태의 보철물을 만드느냐. 이거 다 덮어버리면 컴플레인이 음식물이 안 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딱 넣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넣고 나서 한 2, 3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쓰는 것 같아. 별 문제 없이 쓰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케이스들이 최근에 옛날 보철물을 바꾼 다음에 어벗 형태 바꿔서 SNUC로 바꿔가지고 넣은 다음에 다시 인상체득한 케이스가 한 3케이스 되지. 컴플레인이 안 나오잖아. 꽉 막아놨으니까 음식물이 안 끼니까. 이거를 기공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열어놨어. 엠브레저 부분을 열어놔가지고 보철물의 형태를 제작을 해. 환자가 여기 음식물이 낀대. 그럼 의사가 딱 들여다봐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커? 이거 리메이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환자 컴플레인 한다고? 음식물 낀다고? 그치? 그러면은 기공사 입장에서는 의사가 명확한 컨셉을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조적인 형태의 보철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고 환자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 이 부분은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좀 지켜보고 한 몇 달 지켜본 다음에 계속 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 잇몸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이건 반드시 올라와. 이 부분 왜? 접촉이 있으면은 컨택 부분에 파필라는 올라오기 마련이니까. 그게 타나우 룰이지. 3mm, 4mm, 5mm. 픽셔 탑에서 접촉면이 3mm면은 100% 차고 4mm면은 막 80% 차고 5mm면은 막 70% 차고 이런 거 있거든. 타나우 룰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고 나서 직후의 모습이고 얘는 반드시 올라올 거야. 근데 안 올라오면 어떡해?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들어야지. 계속 불편하면 안 되니까. 요즘에 이게 우리의 컨셉이야. 엠브레저를 확 열어버리고 이 부분에 이 이머전스 프로파일 자체가 이렇게 둔각이 아니라 예각의 형태로 올라오는 거 30도? 이 부분이지. 이거는 내가 존경하는 정창구 원장님의 강의 PPT인데 이거를 내가 봤거든? 이렇게 열려있어. 여기 치아가 이렇게 뒤로 누워있지. 누워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필연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한테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고 나서 5번이 뒤로 누웠는데 이런 형태, 이 까만 삼각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환자한테 우리가 인지를 시켜줘야 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메울 수가 없는 부분 아니야. 이게 치아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건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미리 설명을 해줘야지 뭐다? 설명이다. 나중에 얘기하면 변명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여기 이렇게 비어져 있지. 다시 박덕영님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임플란트가 오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적절한 간격, 깊이, 그 다음에 패스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보철은 점막관 통부가 얇게 통과가 되고 적절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가지고 엠브레저가 적절하게 열려서 청소성을 가진 보철물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치은이지. 요즘 내가 계속 하는 게 뭐지? 요즘 계속 하고 있잖아. FGG. 만약에 싱글 6번, 7번 싱글 발즉 이럴 때 FGG가 필요한가? 그런 거는 안 필요해.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 사실은. FGG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FGG 과정을 다 적은 게 그려놓은 게 있나? 풀 케이스들 있지? 아니면은 파셜 덴처 오래 쓰신 분들, 무치약 상태가 오래됐던 분들, 그런 분들은 치조골도 퇴축이 되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꺼져 있잖아. 이거는 뭐야? 이거 혀야 혀 안에 머슬이야. 치조골은 여기 있잖아. 치조골이 이렇게 꺼져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지. 내가 지금 한 3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지. 뼈부터 만드는 것들. 근데 그거는 쉽진 않아. 힘들어. 내 개인적으로 술식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그 다음에 요즘은 숏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이 좋아가지고 짧은 임플란트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숏 임플란트를 심는다 라고 한다면 있는 잇몸뼈에다가 임플란트를 그냥 심고 나서 이것도 깊이 마음에 안 드네. 그치? 요즘은 이렇게 안 하지. 이 깊이까지 맞추지.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고. 치아 아래 바로 점막이잖아. 미코자. 내가 찾아본 논문은 아니지만 그 치주과 컨센서스 FGG 그 다음 베스티뷸러 플라스티 그 구강 전정 성형술 그게 점점 더 논조가 바뀌고 있거든. 미국 ADA라고 하는 뭐예요? 치주 협회 이름이 뭐야? 혹시 알아? 몰라? 미국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뭐 있겠지 당연히 협회가. 거기에서 이제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의 FGG가 점점 필요한 것 같다로 논조가 바뀌고 있거든. 점점 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으면 좋다.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요즘은 필요한 것 같다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 일단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점막이잖아. 이 부분에 청소성이 부족하지. 양치할 때 여기 입천장, 우리 쌤들은 임플란트 있는 사람들 잘 없으니까 여기 계곡 쪽에 이 베스티뷸
구강 전정 쪽에 칫솔 루보로 한번 문대 봐봐. 편치 않거든. 내가 각하치은에 양치질 하는 것과 이솔질 하는 것과 점막에 이솔질 하는 건 차이가 크다고. 이 환자는 실제로 이 부분에 불편함을 호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했지. 그래서 임플란트를 우리가 심었을 때 적절한 깊이, 간격, 그 다음에 패스를 맞췄다면 방금 말했다시피 청소성을 가진 점막간 통부가 얇게 뻗쳐진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나서 보철물이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FGC, 이거 각하치은 만들어주는 거. 근데 각하치은을 만들 때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지. 각하치은을 만들기 위해서 파샬로 점막을 아래로 내리잖아. 그거를 뭐라 그러지? 에이피컬리 포지션드 플랩이라 그러잖아. 점막을 파샬로 따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 꼬매는 게 APF야. 이게 구강전정 성형술의 일종이라고. 구강전정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된 입의 계곡이잖아. 여기 음식물이 절유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APF. APF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골막을 남겨. 왜? 골막에 꼬매야 되니까. 입천장에서 유리치은을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에 묶어버리지. 이게 FGG지. 자, FGG는 얘는 술식이 어렵진 않아. 사실은 내가 해보니까 이게 얘는 다소간에 수술이 조금 어설퍼도 웬만하면 다 붙어. 다소간에 약간 어설퍼도.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던져놔도 붙어. 사실은 얘는 그냥.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접근이 힘들어. 접근이 이게 6번 7번 여기 버컬 쪽에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이 잘 보이지가 않아. 피가 많이 나잖아. 머슬 잘못 자르면 나는 게 피거든. 머슬. 근데 우리가 얘는 어쩔 수 없이 머슬들을 계속 건드려줘야 되잖아. 이렇게 마무리됐지. 각하치움과 구강 전정이 형성돼 있지. 그래서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위해서 필요한 거, 요즘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환자가 그래서 요즘 나의 컨셉으로 하고 있는 환자지. 3월달에 시작해서 들어왔다가 임플란트 다 심고. 알지? 흐름 다 알지? 보통 어디부터 하니? 상악이랑 하악 있으면 둘 다 그냥 덴처를 쓰고 있다는 가정하에, 뭐 각각의 상황은 실장이랑 내가 이야기를 해서 정하는 거니까, 뭐 덴처를 쓰고 식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덴처가 없던 환자거든. 그냥 이 상태로 지내셨던 환자거든. 그럼 어디부터 하는 게 좋냐면 상악부터 하는 게 좋지. 상악이 좀 더 오래 걸리니까. 보통 임플란트 심었을 때 막 라테랄 쪽에 뼈 아주 얇고 아주 무르지 않는 이상 상악 4개월, 하악 3개월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게 막 상악 3개월, 하악 2개월, 이건 약간의 컨셉의 차이가 있는데 좀 안전하게 가면 4개월, 3개월이 좋은 것 같아. 뭐 그렇게 안 하지 사실은. 하악은 뭐 한 달 반이면 해버리잖아. 상악은 나는 좀 지키는 것 같아. 상악은 확실히 좀 무르다는 느낌을 내가 많이 받거든. 상악부터 심지. 한 달 정도 더 걸리니까. 그리고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상악 덴처 뭐 맞추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가 하악 들어가지, 임플란트. 그럼 상악 덴처 쓰고 하악은 대부분 다 즉시 로딩 하지? 즉시 로딩이 가능한 이유는 이 전체적인 아치에 비트는 힘에는 임플란트가 저항이 좀 있으니까. 비트는 힘에 저항이 없는데 얘랑 묶어버리니까 서로 간에 보상을 한다는 거지. 위에는 덴처, 하악은 즉시 로딩. 이렇게 있다가 임플란트를, 하악 같은 경우는 SNUC를 썼지? 상악도 SNUC. 점막간 통부위가 슬림하게 빠지는 어버의 길이를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체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 거지. 그러면은 이런 형태. 올라가고 이 점막간 통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부분. 근데 요즘 요렇게 보철물이 약간 이렇게 직각으로 나온 게 있거든, 소장님. 이건 이제 임플란트 위치 때문이 1번인데 이걸 어떻게 좀 위치 말고 이 임플란트의 패스에 맞춰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라이브러리에서, 맞아? 이거 내가 과정이 정확히 라이브러리에서 치아 크라운 올려놓고 작업 시작하잖아, 디자인 할 때. 맞아? 근데 그 크라운을 올려놓을 때 애초에 현재 있는 임플란트 패스에 맞춰가지고 올려놓으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이 크라운만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의 패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 치은 쪽이. 서비컬 쪽이, 치경부 쪽이 배열 때문에. 그게 더 어렵지. 소구치 쪽에 대구치로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지. 그거는 라이브러리를 깨고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채워 넣는. 근데 이거 채워 넣을 때 약간 요즘 이런 형태의 보철이 내가 보여서 하는 얘기거든. 요런 느낌. 그러니까 1번은 픽처의 위치 때문이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매끄럽게 처리할 수는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이게 좀 약간 각져 보이긴 하거든. 이 부분을 좀, 어쨌든 이게 요즘에 맞는 컨셉이지. 얇게 올라가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료실에서 선택을 하고
엠브레저 팍팍 따주고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딴 것 같지 않은데 실제 구강 내에서는 안 열려 있어.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안 열려. 그 다음에 말했지, 무착 부분의 이 부분이 부착치은이 아니잖아. 각화치은이 아니잖아. 부착치은이랑 각화치은이랑 내장 그냥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각화치은이 어차피 부착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뮤코자재 점막이지, 그냥 점막을 내려서 FGG까지 실행을 한 케이스지. 이게 임플란트를 우리가 요즘 말로 막 대형 덤핑이라고 얘기하잖아. 대형 덤핑, 임플란트 그냥 30만 원에 심는 치과들, 걔네들보다 우리가 잘난 게 없으면은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걔네들은 전체 임플란트 하는데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받는단 말이야. 상악 하는데. 걔네보다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지. 아무 무기도 없이 걔네들은 치과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면 누가 그거를 끄덕끄덕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싸고 빠르게 끝내는 게 당연히 좋은 거지. 그렇지 않나? 안 그래? 나는 그런 거 같거든. 거기 임플란트 30만 원인데 우리는 1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픽셔 원가는 내릴래야 한계가 있잖아. 우리 장사하는 게 임플란트 심는 건데, 그치? 환자한테 무언가를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이런 게 다릅니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렇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똑같이 하는데 30만 원 쪽으로 가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거지, 현명한. 그래서 어차피 대형 염가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심기 위해서 마진을 남기려면 하나짜리를 심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거기는 정책 케이스를 하러 가는 곳들이잖아. 구치부 전체 수복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를 하러 가는 거잖아. 적어도 그런 케이스를 1대1로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게 달라 결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 그래서 왜 갑자기 저 원장이 안 하던 점심에 계속 끝난 건데 이거 FGC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약속 잡고, 이거 보철물 들어가서 3년 동안 잘 쓰던 건데 갑자기 이거 뜯어가지고 다시 뽐 뜹시다 하고 FGC 합시다. 이거 내가 지금 한 5명 만들어놨거든.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왜 내가 같이 똥통에 빠지지 않고 나는 고고해, 나는 잘해 하려고 내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보여줄 게 있어야지. 환자가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그분 임플란트 심고 3년 만에 다 망가졌는데 어디 가서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냥 끝나고 나서 파노라마 딱 찍었을 때 임플란트 똑바로 심는 게 잘한 거야? 거기 수술 원장들이 그거는 훨씬 잘할 수도 있어. 가이드만 쓰면 패스는 똑바로 나오는데 그게 뭐 잘하는 거야? 자신의 명확한 컨셉과 철학을 갖고 하나하나 엄격하게 가야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요즘 임플란트 컨셉. 정리를 하면 임플란트를 적절한 각도, 간격, 깊이로 심고, 그치? 뼈 필요한 곳은 만들고, 제대로 똑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명확한 컨셉을 가진 보철물을 구강 내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부착치은이 없으면 부착치한 만들어주고, 요게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더 엄격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거를 환자를 고생시키자 이런 뜻이 아니야. 절대. 이게 고생스럽니? 이거 그냥 하나 더 한 거야.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한 거잖아. FCG 하나 더 한 거잖아. 이거 환자가 고생스럽나? 아니라고. 이런 논의를 거쳐서, 이런 생각을 거쳐가지고 구강 내에 환자가 이런 형태의 보철물을 갖게 되는 게 환자 입장에서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잖아. 우리의 명확한 컨셉이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명확한 철학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부착치은은 있으면 환자가 야 이거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원장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우기고 갔는데 환자가 선생님들한테 붙잡고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거 꼭 해야 되는, 나 너무 겁난다. 나 이거 입천장에서 잇몸 떼가지고 여기 이식하는 거 너무 겁난다. 그럼 내가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지.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은 잇몸을 열고 뼈에 구멍 내고 심고 다시 꼬매잖아. 요거는 뭐야, 잇몸 열고 꼬매면 끝인데 심는 과정이 없잖아. 임플란트는 별거 아닌데, 임플란트는 많이 해본 사람들 그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잇몸을 만드는 것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대부분 다. 잘 설명해줘. 임플란트 오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FGC는 아무 때나 하면 돼. 사실은 보철 올라가고 나서 하면 보험 청구가 되니까 그때 많이 하지. 근데 그것보다는 2차 수술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지 뭐. 2차 수술할 때 하면 되니까. 식립할 때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너무 힘들고 그건 할 수 없고, 2차 수술할 때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상담을 할 때도 이런 전체 케이스, 큰 케이스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착 부분이 오래돼가지고 진짜 부착지연이 소실된 분들은 실장들도 상담을 할 때 2차 수술 과정에서 잇몸 이식 혹은 2 들어가고 3개월이지, 그때 우리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